나쁜 소식 중단원 평가 봅니다. 인수분해죠. 인수분해 중단원 평가를 볼 거예요. 근데 좋은 소식은 그걸 언제 볼 거냐? 원래 오늘 볼 예정이었으나 오늘은 학원 사정으로 인하여 클리닉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클리닉이 진행되지 않아서 오늘 9시 10분에 하원입니다. 오늘은 9시 10분에 하원. 그리고 수요일에 수업이 할까? 수요일에 수업을 하면 염장을 받을 몇 명이 있죠. 염장을 받을 사람들이 있을 텐데 할까? 야, 나만 수업하는 거 억울하긴 한데 할까? 나만 인양 애들이랑 고통받는 거 좀 별론데 나는 좀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나는 심지어 우리 학원 모든 선생님들이 놀려요. 모든 사람이 놀려요. 누가 12월 25일에 나와서 수업하느냐. 원래 국어쌤이랑 같이 나와서 수업하기로 했는데 국어쌤이 배신했어요. 국어쌤 24일로 잡았대요. 배신했어요. 국어쌤도 배신하고 나 혼자 나와요. 국어도 내일인데 국어 내일인데 난 내일이 안 돼서 수요일 날 해야 돼. 난 내일이 안 돼요. 나도 내일 하고 싶으면 내일 하고 싶어요. 근데 내일이 안 된다니까. 아예. 다른 학원에서 다 정규 수업하고 있어서 안 된다니까. 그래서 나 혼자 수요일 날 1관 혼자 쓸쓸히 문 열고 1관에서 혼자 직보해야 됩니다. 그 큰 공간에 나 혼자 있어야 돼요. 애들도 3명밖에 안 돼요. 얼마나 쓸쓸한지 몰라요. 무대를 장악이 아니라 그거는 초라한 무대 아니야. 왜? 할까? 정규 수업을 할까요? 괜찮죠? 자, 그래서 어쨌든 수요일에 수업 없고 그래서 우리가 평가를 다음 주 월요일에 보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다음 주 월요일에 우리가 이제 그 평가를 볼 텐데 그 평가 보는 날에는 클리닉은 의무입니다. 얘기했다시피. 알겠지? 그래서 평가 보는 날은 클리닉은 의무니까 그거는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를 해줄 거는 바로 뭐냐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토요일을 이용해서 앞부분 증현제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받아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앞부분 질문이라든가 아니면은 본인이 못 들었던 부분 아니면은 본인이 좀 어디가 좀 질문이 좀 안 돼서 약했던 부분 거기에 대해서 약간 좀 질문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번 주가 사실 수요일 수업도 빠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지금 이제 2주, 3주 가까이를 클리닉을 못 해가지고 질문이 좀 쌓여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별로 질문이 좀 하고 싶은 게 좀 많은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질문할 게 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어서 그거를 좀 하는 좀 이번 주 토요일에 마련하려고 합니다. 자율이고요. 올 사람들은 오고 안 올 사람들은 안 오셔도 되는데 대신 올 사람들은 내가 신청서를 미리 그 단톡방에 올려놓을 테니까 거기다 투표하시면 돼요. 됐나 여기까지는요? 나는 참석 안 하겠다. 나는 놀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투표 안 하시면 되고요. 그 하겠다는 사람만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는 오늘 중으로 올려드릴게요. 네? 미리 얘기하라고 미리 좀. 그래서 어쨌든 투표는 오늘 중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확인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거 좀 했으면 좋겠고요.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이야. 근데 높은 확률로 토요일이 될 것 같기는 해요. 일요일날 할까? 일요일이 학평 특강 듣는 애들 때문에 일요일 하는 애들이 좀 편 애들이 좀 많지 않아요? 일요일이? 학평 특강 때문에? 학평이랑 통사 때문에? 학평 통사 때문에 좀 일요일날 하면 좀 편한 애들도 좀 있죠. 일요일날 할까? 어차피 일요일날 나오긴 하는데 일요일날도 이제 고3 개강해가지고 다시 나오는데 일요일에도 왜 일요일날 할까? 토요일날 할까? 홍선아 일요일 야 그거 쏘지 말고 그래서 어쨌든 일요일날 할게요. 일요일날 할지 토요일날 할지도 그것도 내가 좀 투표 올려줄 테니까 그거 해가지고 하면 되고 아마 시간은 그렇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은 이제는 나 일요일날 저쪽 학원 당분간 잘 안 나가. 일요일날은 저기 1월 중순까지는 안 나가요. 다른 학원을. 왜냐? 거기 수능 대비반이 1월 중순에 개강하기 때문에 여기도 1월 중순에 개강하는데 다른 데로 1월 중순에 개강을 해서 그 전까지 수능 대비반 개강하기 전까지는 일요일이 비어요. 아마 학평 특강까지 하고 통사까지 끝나고 난 뒤니까 5시가 되겠네요. 그래서 5시쯤에 잡을게요. 알겠지? 그래서 일요일에 5시쯤에 잡아 놓을 테니까 질문하면 되고 질문 장소는요. 1관이에요. 1관. 2관에서 안 하고 1관에서 할게요. 그러니까 1관에서 남아서 질문하실 분들은 질문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한 사람당 시간은 자유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원하시는 대로 질문 다 하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싹 다 질문하고 가시면은 내가 친절하게 질문을 좀 다 받아드릴 거예요. 그리고 시간 다 안 채워도 돼요. 시간 다 안 채워도 되니까 여러분들 질문 다 하고 가려면은 가도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투표 언제까지
언제까지 받으세요? 투표는 금요일까지 하겠습니다. 금요일 아침까지. 왜냐면 금요일 오후에 시간표를 주말 시간표를 보내잖아. 그러니까 금요일 오후에 주말 시간표 보내니까 금요일 아침까지 투표를 받을게요. 투표는 오늘 중으로 올리겠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 어쨌든 그렇게 갈 거니까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질문? 그건 안 되고. 그게 질문이야? 생각해볼까? 어? 써도 돼요? 뭘 써? 그거 안 돼? 집어넣어? 야, 그거 한 번만 더 쏘면은요, 내가 그거 가지고 가가지고, 어차피 이거 끝나고 선생님도 오늘 회식이 있거든? 그 부원장님한테 내가 이렇게 팡팡팡 쏘게, 내가 그걸 가져갈 거예요. 내가 부원장님한테 쏘게. 그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선생님 바뀌어 있을 거예요. 다른 선생님으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진도 나가볼까? 너 거 저기 뽑아놨어. 갖고 와. 너 거 저기 뽑아놨어. 네가 알아서 스테이플러 찍고 갖고 와. 자, 그리고 오늘처럼 웬만하면 지각 좀 하지 맙시다. 지각 결석 이런 것 좀. 오늘처럼 딱 정시에 맞춰서 다 들어옵시다. 알겠지? 오늘 딱 처음인 것 같은데, 이렇게 제 시간에 맞춰서 다 들어온 날이 처음인 것 같은데, 딱 지각 결석 하지 말고 딱 옵시다. 알겠죠? 자, 시작해볼까요? 자, 우리 84쪽에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4쪽에서부터. 우리 지난 시간에 83쪽까지는 했었어요.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복소수란 무엇인가 라는 얘기들까지 했었죠. 그래서 I란 무엇인가, I란 친구는 어떤 I인가, 여기까지만 좀 우리가 얘기를 했었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복소수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들을 다룬 게 지난 시간까지의 내용이었다면, 오늘 하게 되는 거는요, 그 복소수를 좀 응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부분 안 들었는데요? 괜찮아요? 어차피 앞부분 거 오늘 좀 몇 개 이렇게 복습하면서 가야 되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유형 자체도 몇 개 복습하면서 가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들도 같이 한번 잡아주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런 거 다 잡을 거고, 오늘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얘기할게요. 계산이 가장 중요해. 계산만 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계산만 잘하면 되니까 오늘은 계산에 초점 맞춘다. 이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1번부터 들어가 볼게요. 자, 1번은 난이도로 따지자면 1번은 하. 이거는 쉽고요. 1번은 난이도가 하고 2번은 난이도가 좀 높아요. 그래서 여기는 2번은 중상, 이렇게 난이도를 매겨주겠습니다. 그러면 1번의 난이도는 하, 굉장히 쉽다는 소리고 2번의 난이도는 조금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자면, 그럼 시험에 나오는 건 둘 중에 하나가 잘 나올 텐데, 그럼 둘 중에 여러분들은 뭐를 더 많이 만나게 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험에서 제일 많이 만나는 건 1번과 2번 중에서 몇 번을 제일 많이 만나게 될까요? 1번을 제일 많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만나긴 하고요. 2번을 훨씬 더 많이 만난다라는 것만 좀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2번이 훨씬 더 중요는 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부터 생각해 줄 건 바로 뭐냐면, 여기 봐봐. 앞에 봐봐. 1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얘네 둘 다 공통점이라는 게 있다면, 그때 얘네들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라는 거 결국 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얘네들의 공통점은요, 이렇게만. 그래서 기억을 좀 해주세요. 얘네들 1번과 2번의 공통점은요, 무조건 식을 바꾸는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식을 최대한 변형할 거를 변형을 하고, 그 변형한 다음에 뭐 해주는 거냐면 대입하는 거야. 그러니까 문자를 막 갖다가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나 넣고 이렇게 계산하는 것보다는 먼저 좀 간단하게 바꿔놓을 수 있으면 간단하게 바꿔놓고 그 다음에 대입한다.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식 변형 후에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에 대입을 할 것이다 라는 것까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2번 모두 다 식 변형하고 대입할 거야.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 1번부터 보자면은요, 1번은 우리 여기 이렇게 딱 보자마자 여러분들 눈치채야 됩니다. 나중에 현재 원하는 건 여기는 x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y제곱이에요. 자, 그럼 x, y 그대로 집어넣어가지고 계산해도 답은 나오겠지만, 이거 귀찮아요? 안 귀찮아요? 이렇게 계산하면은 많이 귀찮아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는 왠지 이거를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건 얘네 왠지 곱셈 공식의 변형식으로 바꾸어서 계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이거 왠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으로는 변형식을 한번 떠올려 볼까?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여러분들은 곱셈 공식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럼 곱셈 공식을 떠올려 보게 된다면 오히려 우리는 여기 앞에 붙어 있었던 x제곱과 y제곱을 한쪽으로 묶어서 계산을 해본다라고 치면은 식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 무언가가 생기겠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식을 바꿀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서 얘를 계산한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은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 시작은 얘네 둘. 그래서 우린 여기 있었던 x제곱과 y제곱을 더해준 거.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잡아주고 거기에 우리가 더하기 xy가 있다. 이렇게 잡아주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잡은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러면은 왜 이렇게 잡았느냐라고 한다면 여기 빨간색으로 밑줄 그어놓은 친구. 이거 처음 보는 친구 아니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 바꿀 수 있지? 얘 어떻게 바꿀래? 얘 어떻게 바꿀래? 이거 바꿀 수 있죠? 어떻게? 이거 어떻게 바꿀 거예요? 그치? 이거 왠지 더하기 가지고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왜? 완전 제곱식의 일부잖아.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었던 얘 빨간색을 우리는 이렇게 x 더하기 y로 그냥 만들어주면 돼. 그럼 x 더하기 y 그대로 만들었을 때 얘 일단 뭐 하면서 시작하냐면 전체 제곱해서부터 시작을 하게 된다면은요. 여기 안에 이거 전개했을 때 나오게 되는 거, 즉 앞에 거 제곱과 뒤에 거 제곱이 같이 나오기는 하는데 우리 여기에 불청객 하나 더 붙죠? 그게 바로 누구냐면 얘네들. xy 둘을 곱한 거에 몇 배를 더 붙여줘야 된다라는 것까지 같이 잡아줘야 돼? xy 곱한 거에 몇 배? 2배 한 것이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이 플러스 2xy가 불청객이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플러스 2xy를 여기 위에 거에서 결국은 더해줘야 돼? 빼줘야 돼? 불청객은? 빼야 되겠지? 그래서 우린 여기서 2xy를 빼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누구 더해주면 되는 거냐면 이렇게 xy 더하면 되더라.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주게 되면은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앞에 거 그래서 우리는 요렇게 그래서 우린 여기는 x 더하기 y에 전체 제곱이 있고 얘네들을 계산하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뭐가 되냐면 xy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서 얘네들이 끝.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잡아놨을 때 그러면 우리가 지금도 대입하는 건 뭐냐? 단순하게 얘네들을 제곱하면 식이 조금 복잡했는데 이거를 그냥 제곱하기보다는 먼저 더한 것들을 제곱하고 거기서 우리는 곱한 것을 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서 여기서 먼저 제곱하기 전에 숫자들을 먼저 집어넣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얘 그러면 우리 저기 있는 x 대신에 우린 이제 여기는 1 더하기 i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고 y 대신에 그래서 누가 들어오냐면 1-i가 그대로 들어오게 되면서 저기를 더해주세요. 이게 이제 여기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우린 이미 알지. i는 결국 뭐랑 같다라 그랬어? i는 결국 뭐야?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어. i는 뭐야? 그치? 루트예요. 루트.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루트 있는 애들끼리 더하고 빼고 하는 거거든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우리 중3 때 배웠던 제곱근의 덧셈과 뺄셈을 떠올리면 되거든. 루트가 있는 것들끼리만 계산한다. 맞아? 틀려요? 맞지? 어차피 i라는 것 자체가 루트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로 하나가 고정돼 있으니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i는 i끼리 계산하면 되고 i가 없는 건 i가 없는 것들끼리만 계산해주면 된다. 이게 지금 여기 내용이 되는 거거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 더하면 돼. 얘 더하면 얼마야? 그러니까 얘 더하면 얼마지? 단순하게 2죠. 그래서 우리가 2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얘는요. 곱해준 거네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었던 1 더하기 i와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i를 우리는 곱해준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이거 합차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거 그냥 합차로 계산해주게 된다면 그래서 앞에 거 1의 제곱은 1에서 결국 뒤에 거 i 우리 여기 있는 요 거듭제곱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 몇 제곱한 걸 빼주면 되냐면 얘 제곱한 거 빼주면 됩니다. 합차 공식에 의해서.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참고로 이걸 i라 그래요. i.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이거는 나의 필기체예요. 나의 필기체입니다. 이거 이렇게 써도 돼요. 나 학창시절에 프리노트 쓴 거를 봤거든. 10년 전 고대 유물이죠. 있더라고 집에. 엄마가 안 버리고 있더라고. 그래서 봤는데 나 이때 i 진짜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써도 뽀대 안 나는 거 아니야.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보는 프리노트인데 여러분들 알아볼 수 있게만 적으세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쓴 거 나 얼마 안 돼. 이거 이렇게 쓴 게 딱 언제부터 쓰기 시작했냐면 애들한테 이거 가르치기 시작하면서부터. 왜? 있어 보여야 되잖아. 난 있어 보여야 되잖아요. 이게 겉멋이에요. 겉멋. 겉멋입니다. 사람이 안 들어도 되는 거죠. 굳이.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그럼 여기 봐봐. 그럼 여기 있는 i가 아까 얘기했지. 뭐라고? 얘가 루트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럼 이거 제곱하라는 거잖아. 그럼 루트랑 제곱 만나면 사라져 안 사라져? 항상 얘기하지만. 사라지죠. 그럼 이거 날라가지. 그럼 안에 것만 그대로 튀어남지. 그럼 얘는 1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렇게 지워지게 되면 안에 것만 튀어나오지? 그래서 얘가 그냥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래서 i 제곱하면 마이너스 1 돼요. 라는 얘기들을 지난 시간에 했었죠. 기억나나요? 여기까지는요? 기억 좀 나죠? 그래서 얘네들 다시 계산하게 되면 결국 1에다가 결국 우리는 저기 있었던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었기 때문에 그 마이너스 1을 단순하게 뭐 해주면 되냐면 빼면 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1에서 마이너스 1을 빼준 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즉 1 더하기 1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 계산하게 되면 얘가 얼마가 된다라는 것이 나오게 되면서요. 1 더하기 1 하면 얼마? 그치, 2가 되니까. 그럼 우리가 주어졌던 식을 다시 한 번 더 계산을 했더니 앞에 것이 2예요. 그러니까 우린 여기 앞에 주어졌던 숫자 2를 제곱한 거에서 결국 우리는 누굴 빼주면 되냐면 뒤에 거 자체도 2를 곱한 것도 2네요. 그래서 우리는 2를 빼주기만 하면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2 제곱하면 4죠?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4에서 빼주면 정답 되겠습니다. 4 빼기 2 하십시오. 정답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답 얼마? 4 빼기 2 하면 얼마? 그치, 정답 그래서 2가 되었습니다. 끝. 이렇게 찾아주게 되면은 1번은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2번도 같이 한번 볼 건데 2번이 사실은 되게 중요해요, 의외로. 그래서 2번이 되게 중요하니까 2번도 같이 한번 잡아주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2번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더 체킹해줘야 되는 건 뭐냐? 즉 2번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더 봐줘야 되는 거는 뭐냐? 라고 한다면 여기 앞에 봐봐. 자, x를 주긴 줬어요. 그래요. 그렇다고 쳐.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이 x가 예뻐 보여요? 아니면 그지 같아 보여요? 그지 같아 보이죠? 왜? 진짜 그지 같은 게 분수도 있는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단순하게 그냥 2분의 1이었으면 참 좋겠지. 하지만 누가 있어 또? 루트 7i라는 게 또 붙어 있죠? 그러니까 쟤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이거 다항식 세제곱하시고 얘 집어넣으면 다항식 제곱하시고 얘 또 1제곱하시고 거기에 상수까지 계산해 주세요. 이것이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상태 이 4개로 봤을 때 솔직히 얘기를 하자면 솔직히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하자면 대입해가지고 계산해도 돼요 라고 한다면 네 계산은 돼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답은 나와요. 근데 답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답이 곱게 나올까요? 곱게 나오진 않아요. 짜증나게 나올 뿐이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짜증나게 나오는 그 답을 우리는 만나지 않겠다.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 2번도 그렇고 1번도 그렇고 목표는 식을 최대한 간단하게 바꿔놓고 나서 그 다음에 더 이상 못할 때 집어넣는다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을 때 그때 집어넣는다는 거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 생각을 가지면서 보게 된다면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우리한테 주어졌던 여기 앞에 봐봐. 나 여기 x는 나는 여기 있는 2분의 결국 우리는 1 플러스 루트 7i라는 것이 있는데 얘가 되게 꼴보기 싫었던 이유는 분수인 것도 되게 짜증나지만 누가 있어서 되게 짜증나냐면 루트 7i가 있어서 되게 짜증난다 이거가 되는 거거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i 네가 뭔데? 이렇게 되는 거거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는 i 따위를 살려 죽이면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등식이니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뭐 아무거나 제곱을 하든 아니면 아무거나 세제곱을 하든 아니면 아무거나 i를 곱하든 상관없겠지. 괜찮나요? 등식은 아무거나 뭔짓거리를 해도 되죠.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다 되잖아. 왜? 어차피 우리가 배운 건 항등식에서 다 배웠기 때문이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뭔짓거리를 해도 되니까 그럼 우리는 아무런 짓거리나 해봅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럼 일단 제일 먼저 꼴보기 싫은 거 i도 꼴보기 싫지만 i보다 더 꼴보기 싫은 거 첫 번째 뭐부터 없애버린다. 분모부터 없앤다. 그럼 분모 없애려면 양변에 뭐를 곱하면서 시작할 수 있다. 그치? 양변에 2를 곱하면서 여기 왼쪽 거 그래서 2x가 그럼 여기도 2 곱하게 되더니 분자만 남는다. 그래서 우리가 1 플러스 루트 7의 i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i를 없앨 건데 이 상태에서 제곱을 하면은요 i 그대로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얘는요 이 상태 전체에서 제곱하게 되면 i 살아죽어? 아쉽게도 i 살아있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상태에서 제곱하면 i가 살아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제곱하면은 꼴불견이 될 거라는 거지 더. 그럼 오히려 뭐야?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건 오히려 단항식을 만들어 버린다면은 i 날려버릴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들지. 그래서 여기에서 단항식을 만들어줘서 얘를 제곱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럼 단항식 만들려면은 우리는 오른쪽에는 i만 남길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i였었던 플러스 1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얘가 어디로 넘어가기만 한다면 오른쪽에 있는 식이 단항식이 되겠습니까? 얘가 어디로 가기만 한다면? 그치? 얘를 그냥 이렇게 보내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를 보내버리면 오른쪽 거는 i만 남아있는 하나의 단항식이 되겠지.
그럼 단항식으로 만드는 이유를 마지막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잡아주게 된다면 얘 넘어가.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2x-1이 그럼 우리는 여기는 루트 7에 i가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단항식 만들었어. 그럼 단항식에서 얘 이제부터 i 없앨 거란 말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i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까도 봤다시피 제곱하면 되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에 제곱해주게 된다면 얘를 제곱해봐. 그럼 얘 제곱하면 단항식이니까 어차피 자기 자신만 제곱하면 돼.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결국 뭐가 사라지게 되냐면 지금부터 뭐가 날아가냐면은요. 이때는 i가 그대로 날아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단항식 만들어 놓고 제곱하는 게 가장 편안합니다.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단항식 만들어 놓고 제곱하고 왼쪽 것도 그래서 오른쪽 거 제곱했으니까 왼쪽 것도 당연히 제곱해야지.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항상 명심하세요. 수학은 공정해야 돼요. 수학은요 차별하면 안 돼요. 절대 차별하시면 큰일 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이거는 여러분들 인생 살 때도 똑같아요. 공평해야 됩니다. 누구 좋아하고 누구 너무 대놓고 싫어하고 그러면요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부메랑으로 돌아와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만약에 누군가가 싫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좋은 점이 조금이라도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보세요. 그러면은 결국은 찾을 수는 있어요. 좋은 점을 찾을 수 있어요. 물론 니네가 그걸 인정하진 않겠지만 좋은 점을 찾을 수는 있어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봐. 그런 거 찾는 재미가 있어요. 의외로. 왜? 네, 이 얘기는요. 경험담이에요. 진짜 찾아보면서 하는 얘기거든요. 재밌어 나름. 내가 몰랐던 면을 알고 있는 그런 재미가 있어요. 나름 쏠쏠합니다. 그럼 얘네 이렇게 전개해보면 돼. 그럼 얘 전개하게 되면은요. 그럼 얘가 그럼 앞에 거 제곱. 그럼 얘네들을 곱한 거에 2배니까 마이너스 그래서 4x가 되고 뒤에 거 제곱. 그래서 더하기 1이 되겠지. 완전 제곱식에 의해서. 그럼 오른쪽 것도 전개하게 되면은요. 얘 그냥 제곱 다 주면 되네요. 그럼 루트 7 제곱하면 뭐 되지? 루트 7 제곱하면 뭐 돼, 소연이? 49요. 49야? 루트 49요. 그치, 루트 49 그럼 다시 뭐로 바꿀 수 있어요? 루트 49가? 이거 뭐로 바꿀 수 있어요? 7이요. 이거 봐. 우리 이렇게 루트 7의 제곱이죠? 그럼 제곱과 루트 만나서 사라지지? 그래서 안에 것만 그대로 튀어나와. 이렇게 얘기를 3학년 때 배우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가 그래서 왼쪽 거는 그래서 7. 그리고 i 제곱이 되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홍선이 이제 얘기해봐. i 제곱은 뭐였어? 그치, 마이너스 1이에요. 됐죠? 여기까지는요. i제곱은 항상 마이너스 1이다. 이거는 많이 나올 겁니다.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7이 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한쪽으로 넘길 수 있을 거고요. 오히려 얘를 이쪽으로 넘겨주게 된다면 그래서 얘를 이렇게 넘길게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4에 결국 우리는 x제곱 마이너스 x가 생겨요. 그럼 얘가 넘어오게 되면서 얘가 마이너스 8이 돼. 그래서 4로 나눠주게 된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가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얼마가 되었냐면 마이너스 2가 됐대 라는 또 다른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얘를 잡아놓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자면 그럼 우리한테 주어졌던 식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한테 주어졌던 식 즉 나는 여기는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우리가 더하기 6x가 있었고요. 거기에 우리는 마이너스 얼마가 되었냐면 마이너스 4가 됐네. 이거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눈치채야 되는 건 뭐냐? 여기 있는 얘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겨먹은 형태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비슷하게 생겨먹은 애를 찾아봐. 얘랑 굉장히 비스무리하게 생겨먹은 애. 어디 있어? 앞에 두 개가 굉장히 똑같죠? 누구만 날아가면? x 하나만 날아가면.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결국 뭐야? x로 묶어버리고 얘네들을 그러면 따로 계산을 해보게 된다면 그래서 우리가 x 하나 묶어서 그럼 얘가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거든요. 거기에 우리는 더하기 우리는 6x 마이너스 4를 해주게 되었을 때 여기는 얘. 즉 x제곱 마이너스 x가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되었습니다. 라는 게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2 집어넣게 되면서 결국 얘를 계산하세요. 그럼 마이너스 2x 더하기 6x가 되네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 계산하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는 플러스 4x 그 다음 마이너스 4. 우리 되게 복잡했던 3차식이 지금부터 몇 차식으로 바뀌게 되었냐면은 1차식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왼쪽으로 주어졌던 거를 가지고 식을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게 아마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겠지만 이렇게 주어졌다라는 건 얘가 현재 2차 방정식이 하나의 근이 되기도 해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한 번 더 할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의 근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2차 방정식을 만들어 놓고 얘를 식을 조금이라도 더 간단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대입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여기까지는요? 알겠나요? 처음 볼 때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하면은 되게 좋은 거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적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참 좋은 건데 아직까지는 이게 와닿진 않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푸는 방법이 크게 와닿진 않을 겁니다. 지금은 그냥 저렇게 푸는구나 라는 것만 알고 넘어가면 돼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푸는 이유는 식을 조금이라도 더 간단하게 하기 위함이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있으세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목표는 하나요. 지금 1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목표는 지금 계속 하나야. 식을 간단하게 만든다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는 지금부터 누구만 채우면 되냐? x 하나만 채우면 돼. 1차식이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3차식이 1차식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1차식으로 식을 구해야지 이렇게가 되는 거야. 마지막으로는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 우린 지금부터 뭐 할 거냐? 여기 있는 요 x를 여기 있었던 이 친구로 그대로 넣을 거예요. 맞아요? 돼요? 안 돼요? 되지? 여기까지는? 맞지? 어차피 얘도 x래. 얘도 x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시계값 찾을 거니까 여기다가 이제 그대로 x 대신에 저 숫자를 집어넣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겠지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 계산해봐. 그럼 이거 딱 계산하시게 되면은 얘가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러면 저기 있는 4에다가 그럼 우리 저기 있는 x 대신에 제가 들어오죠?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2분의 그래서 우리가 1 플러스 루트 7 i가 들어오게 되고 거기서 누구를 빼주는 게 되는 거냐면 4를 빼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라는 것이 나오게 되면서 얘네 약분하면 되겠죠. 그대로. 그래서 얘네 그대로 약분하게 된다면 얘가 이렇게 지워지게 되면서 여기가 2가 돼. 그럼 2를 이렇게 서로 곱해주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분배해서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2 플러스 얘가 그래서 2루트 7에 i가 되었다면 여기서 우리는 4를 빼준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i 있는 거는 계산 끝났고 i 없는 애들끼리만 계산하게 되면은 정답 나오게 되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i 없는 애들끼리만 계산하시면 답 나옵니다. 정답! 그래서 마이너스 얼마에? 그치? 마이너스 2에 플러스 몇 루트면 i가 되었다? 그치? 이렇게 i가 있는 건 i가 있는 것들끼리만 계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끝. 이게 답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지금 내용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우리가 생각을 해주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조금 어려운 거 배운 내용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만 좀 더 보고 그 다음에 우리 오늘 9강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나요? 그 전에 88쪽 한번 가보시면 좋아요. 88쪽에 되게 재밌는 문제 하나 보여주려고요. 나 지금부터. 나만 재밌고 니는 되게 재미없는 학평 기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학평 기출 문제 하나 보여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나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었기를 바라는데 과연 푼 사람? 푼 사람? 88쪽 푼 사람? 야, 이런 거 한번 좀 나중에 풀어보셔야 돼요. 대체 여기까지는요. 참고로 얘기할게. 지금 여러분들 학교에서 이런 문제 잘 나와요. 이런 문제 의외로 지금 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한 문제는 아니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원리만 잘 기억하고 있다면 이 문제는 의외로 쉽게 풀려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의외로 되게 쉽게 풀리는 학평 기출 문제고 내가 이 문제를 현재 여러분들한테 되게 중요하게 얘기를 할게요. 특히 우리 일반고 친구들. 일반고 친구들은 특히 되게 중요하게 생각할 거고 특성화로 가는 친구들은요. 저렇게까지는 안 해도 돼. 저렇게까지는 안 나오는데 대신 어떤 게 실수인가 복소수인가 허수인가에 대한 구분을 하고 계셔야 돼요. 알겠네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거기 세 가지에 대해서 구분을 하고 있으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일반고 애들은 그거 다 수행평가에서 나와. 그러니까 일반고에서는 그게 다 수행평가로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들이 평소에 구분하고 있으셔야 되고요. 시험 문제는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알겠네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렇게 좀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 이런 문제들을 결국 풀 수 있다? 그래야 이런 것들을 풀어야 1등급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한번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참고로 얘기하자면 이 문제는 이제 4점짜리였고 당연히 그 당시에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왜냐? 이유는 단순해요. 왜 그러냐면 애들이 이런 문제를 잘 못 풀어요. 생각보다. 뭘 이용하는 문제를 진짜 못 푸냐면 니네 학평 특강 듣고 있는 친구들은요. 정리쌤이 지금 계속 그 얘기하고 있을 거야. 그려야 된다. 그려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을 겁니다. 앞으로 아마 계속 많이 들을 거예요. 그려야 돼. 이 문제도 마찬가지 그려야 돼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장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하고 싶으면 여기 해시태그 반드시 적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 중요한 팁이에요. 요즘 수능의 트렌드이자 요즘 학평의 트렌드이고요. 여러분들 내신의 트렌드가 되겠습니다. 요즘 내신 트렌드 고난도 문제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나 이거 손 못 대겠어 하는 문제들의
특징들입니다. 대부분 다 이래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진짜 어려운 문제는요. 여러분들 고2 되기 전까지는 잘 안 나와요. 실제로. 고2 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많이 안 내. 물론 2차 방정식 들어가면 얘가 달라지겠지만 2차 방정식에서 어렵게 내는 건 한계가 있어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2차 방정식과 그 2차 함수 사이의 관계에서 얘기를 하는 거 어려운 문제들이 충분히 나오기는 하는데 거기서는 조금 한계가 있는데 근데 걔네들의 공통점도 다 똑같아요. 결국 싹 다 뭐가 중요하냐면 그래프예요. 그려봐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은 그래프입니다. 이 문제가 그 당시에 어려웠던 이유는 여기 문제의 그래프를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습니다. 그럼 그래프를 안 줬다는 건 여러분들 보고 실제로 그 그래프를 그리라는 거야? 그리지 말라는 거야? 실제로 그리란 소리야.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걸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생각해줘야 돼. 그거를 생각하면서 여기 한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문제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문제랑 굉장히 비슷은 한데 조금 달라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갈 거야. 그러니까 비슷하게 흘러갈 거니까 나 이 문제 봤어. 이 느낌으로 한번 보세요. 실제로 해줬습니다. 아까가 아니라 지난 시간이지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지난 시간에 해주긴 했던 문제야. 다만 이렇게까지는 안 해줬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서연이 내일 스치지. 내가 이런 거 해줬다라는 건 스치긴 하지. 이런 게 있었어요.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요. 우리 영상 보시면 돼요. 유튜브에 내가 친히 인코딩 해드렸죠. 유튜브에 친히 인코딩 해드렸습니다. 그 유튜브 영상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화질이 조금 더 좋아요. 밴드보다. 유튜브가 화질이 조금 더 좋더라고. 조금 더 좋아요. 자,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점 P가 젖다구로 되어 있습니다. 복소수를 젖다구로 내가 정의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 밑줄. 그 복소수 Z가 실수가 돼야 됩니까? 아니면 복소수의 제곱이 실수가 되어야 합니까? 그치, 복소수의 제곱이 실수가 되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거 구분해드렸습니다. 복소수 Z가 실수가 되려면 우리는 허수 부분이 뭐가 되기만 하면 된다? 0이 되기만 하면 된다. 즉 I 있었던 친구만 0이 되면 된다. 왜? I가 허수니까. 얘만 없어지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거는 Z가 실수일 때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여기서는 Z제곱이 실수야. 즉 내가 제곱한 게 실수가 되고 싶은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제곱한 게 실수가 되고 싶으면 첫 번째. 그러면 우리는 제곱하기 전의 숫자로 봤을 때 그 Z 복소수 자체가 첫 번째는 대놓고 뭐가 되기만 하면은 오케이가 돼. 대놓고 실수가 되기만 하면은 실수 제곱해봤자 어차피 실수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어차피 I 없는 애들을 제곱하면은요, 계속 I야. I가 사라져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I 없는 애들 아무리 몇 제곱해봤자 I 사라진단 말이야. 어차피 실수란 말이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래서 그 복소수 자체가 그냥 대놓고 실수였어. 이거를 우리가 먼저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실수란 소리는 다시 하면 여기 우리는 여기 있는 복소수 Z를 A 더하기 B, I로 잡았을 때 여기선 A가 0이 되기만 하면 돼? 아니면 B가 0이 되기만 하면 돼? 그치?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허수 부분 B가 0이다. 이거 하나만 보여주면 돼요. 그러면 A는요? 0이 안 돼야 되지 않아요? 상관없다 그랬지? 왜? 0은 어차피 실수니까 허수니까. 0은 어차피 실수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A가 0이 된다 하더라도 복소수는 0이야. 그러면은요? 0은 어차피 실수니까 실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끝. 그래서 첫 번째는 요거 보여줄 거고 두 번째는요. 우린 여기 있는 Z 자체가 뭐가 돼도 된다 그랬어. 그치? 순허수가 돼도 되죠. 왜? I 제곱하면은 루트가 사라지면서 결국 마이너스 1만 딱 끄집어 나옵니다. 다시 얘기하면 누구 죽이는 게 목표냐면 요 I 죽이는 게 목표예요. 근데 우리는 I는 단항식이면 다 어차피 다 죽는다 그랬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단항식 만들어주는데 얘에 대한 단항식이냐 아니면 얘에 대한 단항식이냐 이렇게만 생각을 해주면 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아까 실수인 거는 여기 얘에 대한 단항식을 얘기를 한 거라면 우리 이번에는요 두 번째는 얘에 대한 단항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I 있는 애만 살아남았다. 이거가 되겠지. 단항식을 만드는 게 목표니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이해됐나요? 여기까지는? 괜찮죠? 여기까지는? 그럼 얘 있는 것만 살아남을 거야? 그럼 얘만 살려주면 돼요. 그게 순허수라는 소리잖아. 그쵸? 실수가 없는 순수한 허수.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순허수라고 하니까 거기는 Z 자체가 그래서 두 번째는 순허수가 되기만 해도 돼. 그럼 얘가 순허수가 된다는 건 여기 잡아줬을 때 여기 있는 복소수 Z가 있다면 여기 있는 복소수 Z를 A 더하기 BI로 잡아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누가 아예 사라지기만 하면 된다고요? 여기서는요? 실수, 허수 둘 중에 누구? 그치? 여기 있는 실수 A가 0이 되기만 하면 된다고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A가 0이 되기만 하면 돼? 그때 여기서 순허수가 되고 싶으면 B 즉 우리 여기 앞에 붙어 있었던 I는 살아있어야 돼? 죽어있어야 돼? 여기 있는 I는 살아야 돼? 죽어야 돼? 반대로 얘기하자면 I는 반드시 살아있어야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I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소리는 B가 절대 0이 돼서는 된다, 안 된다? 여기서는 B는 0이 될 수가 없다 그랬지? 이것만 우리가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식이 두 가지가 나오게 될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 두 가지 식에 주목하세요. 알겠습니까? 됐나요?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 첫 번째로 같이 한번 보게 되면은 실수라 그랬습니다. 그럼 실수는 앞에 거는 개나져 버린다 그랬지? 어차피 뭐가 되든 상관이 없으니까 얘는요? 건너뛰었을 때 얘가 뒤에 게 그냥 뭐가 되기만 하면 오케이예요. 여기 뒤에 거 4x 더하기 y 마이너스 8이 뭐가 되기만 하면은 돼요. 얘가 0이 되기만 하면은 돼요. 끝.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내가 다시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중2가 되어 봅시다. 중학교 2학년이 되어 봅시다. 자, 몇 차 함수? 이거 몇 차 함수야? 중2 때 배웠죠? 중2 때 몇 차 함수 동현이? 이거 몇 차 함수야 이거? 1차. 그치, 1차 함수죠. IM 1차 함수예요. 그럼 1차 함수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얘 그림 그리면 직선 아니면 곡선? 이거 직선이야, 직선. 이거 여러분들 공수2에서 다시 배울 거예요. 직선의 방정식으로.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이거 직선이야, 직선. 그러니까 오케이. 그럼 이거 직선으로 우리 좌표 평면에 다시 한 번 더 표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중2 때 그 개념을 바탕으로 얘를 y는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하셔도 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4x랑 8 넘어가면서 얘가 그래서 마이너스 4x가 되었고 8 넘어오게 되니까 플러스 8이 되죠? 우리는 이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이 직선을.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첫 번째는 요 직선을 그릴 거예요. 이게 1번. 됐죠? 그 다음에 2번은요. 얘가 순허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순허수가 된다 그랬으면은 따라서 첫 번째로 주어졌던 체. 그러니까 우리는 실수 부분 x 더하기 y 마이너스 2가 무조건 뭐가 돼야 된다라는 걸 같이 기억을 해주고 넘어가면 돼요. 얘가 순허수가 된다 그랬으니까 앞에 실수 부분이 대놓고 뭐가 된다? 그치, 얘가 0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 여기서 또 질문. 나경이 이것도 뭐야? 1차 함수죠. 그럼 1차 함수의 다른 말은 또 뭐라 그랬어? 이것도 뭐야? 직선이야, 곡선이야? 이것도 직선이야. 다시 한번 뭐야? 직선 두 개 그려진다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직선 두 개를 우리가 그려야 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돼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선생님, 근데 이거 순서수로 하면은요, 저기 i는 절대 0이 돼서는 안 된다며요. 맞아요. 맞아. 0이 돼서는 안 된다면서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0 안 되는 게 직선 그리는데 도움 돼? 그 y는에 대해서 정리된 게 아니지, 그거는. 그건 도움되진 않아.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제가 어차피 너 0 아님 하면은 뭐 나오냐면 그냥 얘가 0이 아님 이렇게 돼요. 얘가 y가 아님 그냥 이거밖에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야?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 0이 안 된다는 조건은 당연히 서술형 답안을 쓸 때는 여러분들이 포함은 하고는 계셔야 되겠지만요. 지금 이 문제를 풀 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진 않아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풀 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하나만 잡고 가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결론, 니 또 직선, 니 또 직선, 나 또 y는에 대해서 정리한. 그래서 나는 여기에 따라서 y는 얘가 그래서 마이너스 x 더하기 2예요 라고 주어져 있는 이 직선을 다시 한 번 더 그릴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럼 직선 두 개 나왔죠? 얘네 그릴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됐죠? 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직선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됐나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래프 그리는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 중2 때 배웠던 거를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야, 어차피 이거 여러분들 3월 학평 대비하는 거기도 해. 야, 이거 자체가 3월 학평 대비하는 거야. 이거 얘기해줄까? 3월 학평 한 문제 무조건 1차 함수 그래프 나온다. 3점짜리로. 진짜 무조건 3점짜리로 1차 함수 그래프 하나 나와요. 1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하나 나와요. 그거 가지고 좌표 읽는 거. 그래서 3월 학평 잘 보고 싶은 친구들은요. 이거 잘 복습하고 넘어가면 좋아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3점짜리로 하나 나와요. 쉬운 문제고 정답률 높아요. 아, 그거 얘기해줄까? 3월 학평의 가장 큰 단점? 전국의 모든 애들이 다 보지 않아요. 3월 학평의 가장 큰 단점은 보지 않는 학교들이 꽤 많아요. 첫 번째, 전국에 있는 모든 특성화는 모의고사를 안 봅니다. 모든 특성화들은요. 안 봐요. 모의고사 자체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서울 안 봐요. 서울 안 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경기도 안 보는 학교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그 약간 학력의 탑 티어인 애들이 잘 안 봐요. 대치동 애들 안 본다는 소리야. 그래서 3월 학평의 등급이 여러분들 평생 등급이다. 그건 옛말이에요. 지금은 아니야.
알겠니? 그래서 요즘 많이 역전 많이 돼요. 실제로. 야, 3월 학평에 1등급 받던 애가 수능에서 6등급 받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3월 학평에서 7등급 받았는데 수능에서 1등급 받았어요. 이게 여러분들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3월 학평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됐니? 잘 보면 잘 본 대로 그냥 기분 좋아하시면 되고요. 못 봤으면 괜찮아. 여러분들이 그냥 어디가 약한지를 확인하세요. 3월 학평은 딱 그런 용도야. 중학교 거에서 어디가 약한지를 확인해라. 딱 그 용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3월 학평 안 들어도 되잖아요. 그건 아니야. 그 특강 듣는 이유는 중학교 거에서 여러분들이 약한 것들이 있을 건데 그거를 찾으라는 소리예요. 수학과는 적어도. 알겠지? 그걸 좀 찾는 시간으로 좀 유용하게 이용하세요. 알겠지? 자, 그럼 여기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이 그래프 그릴 건데, 자, 직선의 그래프 그릴 때는요, 두 개만 잘 찾으면 돼. 딴 거 다 필요 없어. 두 개의 점만 찾으면 돼. 이렇게 배웠죠? 여러분들 중2 때. 자, 그럼 중2 때 잘 배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학교에서도 아마 이렇게 가르쳤을걸? 서연이, 첫 번째, 뭐 잘 봐야 돼? 점 두 개야, 점 두 개. 점 두 개 중에 하나 맞춰봐. 뭐 찾으면 돼? 이 1차함수 그래프 그릴 거잖아. 그럼 1차함수 그래프 그리려면 직선이니까 점 두 개가 필요하지. 그 점 하나 못 찾을 거야? 그 점 하나. 홍선이 무슨 점 찾을 거야? 얘가 꼭지점이 있어? 야, 얘 이거라니까. 이거. 얘가 어디 꼭지점이 생겨? 원점? 원점도 후보가 되긴 해요. 물론 여기서는 둘 다 아쉽게도 원점을 지나진 않아요. 재민이, 뭘 그려야 돼? 뭘? 뭐가요? 뭐가요라니. 이거 그래프 그릴 거야. 얘 일단 점 두 개 찾아야 돼. 네. 무슨 점 먼저 찾을래? 힌트. 세 글자. 땡땡땡입니다. 기울기는 이 그래프에서는 되게 중요한 건 맞아요. 근데 그건 1차함수 식을 찾는 데 중요한 거고. 그래프 그릴 때는 기울기를 크게 신경 쓰진 않아. 땡땡땡. 초성 힌트 주자면은요. y절편, x절편. 얘네 둘만 찾으면 돼요. 즉, x절편, y절편 뭐냐? 그냥 x가 0이 될 때, y가 0이 될 때. 이 두 개만 찾아주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거 두 개만 찾으면 돼.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요. x가 0인 점부터 찾을게요. 그럼 여기에 0 집어넣으면 y값 뭐 나와요? 여기에 0 집어넣으면 y값 뭐 나오지? 그치, 8 나오지? 그래서 첫 번째는 0,8. 얘를 지나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y가 0이 되는 거를 찾겠습니다. 즉 여기가 0 되는 거 찾으려면 얘를 0 만들어주면 되겠지. 그럼 x 얼마 집어넣으면 얘가 0이 되니까? 2가 되면은 0이 되니까 그래서 2,0과 0,8 얘네들을 찾아라.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요렇게 두 점을 찍어. 그럼 얘네들을 가지고 뭐 하면 되냐면 그냥 이렇게 연결해. 이게 직선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여러분들 그래프 그린 거예요 지금. 그럼 이거 하나.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잡아줄 건 그럼 얘도 똑같이. 그럼 x가 0일 때 y가 0일 때 두 가지만 찾아주면 되니까 그럼 x가 0일 때 찾아봐. 그럼 x가 0이면 y값 얼마 나와야 돼요? 지금 여기 x 0이면 y 얼마 나와야 되지? 그치 2 나오지. 그래서 여기는 0,2랑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0,2랑 그 다음에 여기 y가 0 되는 거 찾아볼게요. 그럼 y가 0 되면 x가 얼마가 되기만 하면 돼? 그치 2가 되면 되죠? 그래서 여기 2,0 또 다른 점이네요. 여기 똑같은 점. 그래서 얘네 두 점을 찍고 또 뭐 하냐면 이렇게 짠 이렇게 연결하면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했더니 지금 현재 뭐가 나왔냐면 이렇게 삼각형 하나 만들어졌어 안 만들어졌어? 이렇게 생겨먹은 저 둔각삼각형 생겼어 안 생겼어? 생겼지. 결국 뭐를 구하라는 거냐면 이 둔각삼각형의 넓이 구해라. 이게 우리 문제가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왜? 이거 자체를 보게 되면은요. 우린 여기 있는 점 P가 나타내주고 있는 도형과 Y축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부분의 넓이인데 여기가 Y축이잖아요. 세로선이.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 거를 보게 되면은 저 그래프와 Y축. 그게 바로 우리가 찾고자 했던 저 둔각삼각형이 되니까. 그럼 둔각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럼 둔각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결국 뭐 곱하기 뭐? 뭐 곱하기 뭐? 제일 만만한 거. 뭐 있어요? 그래, 가로 곱하기? 세로. 그럼 여기 가로가 여기지. 얼마야? 가로의 길이가? 6. 세로의 길이가 얼마예요?
그치? 높이니까 여기가 2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찾아주게 되면은 결국 우리는 6 곱하기 2 그거에 몇 분의 몇을 곱해준 게 정답이 된다. 그치? 그거에 절반을 곱해준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답 나옵니다. 정답 그래서 얼마가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정답이 얼마가 되었다? 정답 얼마? 그치? 정답 그래서 6이 되었다. 그래서 정답은 6.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조금 더 어려운 문제냐라고 한다면 이게 좀 제일 어렵습니다. 오늘 한 거 중에서는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면 되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그래서 2교시 때는 9강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쪽에서부터. 자, 89쪽에서 오늘은 약간 좀 켤레복소수의 여러 가지 성질들에 대한 얘기들을 먼저 좀 해볼 것이고요. 그래서 그 성질들을 끝낸 다음에 오늘 좀 외워야 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몇 가지 좀 외워야 되는 게 있는데 그 몇 가지 좀 외워야 되는 것들을 좀 알려드리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까지 하고 마무리 지을 예정이고 다음 시간에 2차 방정식에 대한 얘기들을 바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이라는 내용은 중3이랑 좀 많이 연결되어 있는데 중3이랑 좀 많이 연결되어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지금 여러분들 이거 배웠지? 괜찮나요?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예로 풀 거예요. 그러니까 해를 구하는 범위가 조금 더 확대돼요. 그래서 해를 구하는 범위가 조금 더 확대되고 니네 2차 방정식 풀 때 지금 하나 안 배운 거 있어. 중3 때 안 배웠던 2차 방정식의 형태가 하나 있어. 바로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 4x 절대값 더하기 5.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아직까지는 없었죠. 이제 이런 것들도 보게 됩니다. 조금 좀 까다롭다. 그래서 조금 더 까다로울 수 있는 것들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다루고 그 2차 방정식에서의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아직 안 배웠던 것들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까지를 얘기할 예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10강부터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10강부터의 내용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은 연습을 좀 많이 해보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 2단원의 핵심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1단원에서 배웠던 기본적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연습을 많이 하는 것. 여기서 우리가 지금부터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인수분해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할 거야. 지금부터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 전에 얘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앞에 같이 한번 보게 되면은 교재는 89쪽이고요. 89쪽에 있는 거 그냥 가볍게 좀 설명을 좀 해보자면 여기 앞에 봐봐. 우리 지난 시간에 Z라는 복소수 배웠어. 자, 그럼 복소수는요. 뭐랑 뭐로 구성되어 있냐면 우린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지. 그러니까 실수로 써질 수 있는 애 하나와 그 다음에 I로 같이 붙어있는 애 하나. 얘네들로 같이 구성되어 있음을 우리가 인정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 복소수 Z를 쓰게 되면 얘가 어떻게 될 거냐면 요렇게. 그래서 우리는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는 거를 배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 더 배웠던 건 뭐냐면 우리 이렇게 해서 여기 모자 딱 씌웠습니다. 이거를 모자 씌우게 되면 여기 앞에 복소수 앞에 두 글자 뭐가 붙는다고요? 켤레. 그래서 여기 모자를 씌우면서 여기 켤레 복소수가 되거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모자 씌워져 있는 요 복소수가 우린 여기 있는 켤레 복소수예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켤레 복소수라는 거를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하자면 여기는 여기 전체에도 모자를 다시 한 번 더 써주는 거죠. 그럼 여기 모자를 씌우게 되면은요. 누구의 부호만 싹 바꾸기만 하면 된다. 그치? I 붙어있는 애들을 부호만 바꾸는 게 켤레 복소수의 뜻이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B의 부호를 바꾼다. 그래서 우리는 A랑 B, I가 그대로 주어져 있다면 얘네들을 이제부터 더하기가 아니라 뭐로 바꾸기만 하면 된다. 더하기에서 뭐로 바꾼다? 그치?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기만 하면은 이게 켤레 복소수다. 이렇게 되는 거였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지난 시간에 이것만 했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지금은 이거를 가지고 좀 여러 가지 성질을 좀 잡아보려고. 그래서 이 켤레 복소수의 정의를 가지고 지금 현재 기억하고 있어. 켤레 복소수는 그냥 진짜 짝대기 씌우면은 누구의 부호만 바꾼다는 거야? I 아니면 I 없는 애? I의 부호만 바꾼다. 이것만 생각하고 있으세요. 알겠지?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것만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어. 그거를 가지고 우리 첫 번째 성질 바로 뭐 할 거냐면 그러면 우리 그 켤레 복소수가 가지고 있는 성질 이게 지금 현재 뭐가 있을까? 이거를 우리가 하나하나 잡아보려고 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를 하나 드리죠. 그 첫 번째 성질은 바로 뭐냐면 자, 나 여기 복소수가 있는데 나 이 복소수를 켤레를 씌울게요. 그래. 그럴 수 있는 거지.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이렇게 켤레 씌워놓은 거에서 내가 끝나지 않고요. 한 번만 더 켤레를 씌워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너에게 부호라는 걸 한번 줘볼게요. 근데 부호를 하나 더 줬는데 부족해 보여요. 부호 한번 더 줄게요.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는요. 지금 봐봐. 계산 순서에 의해서 우리 마이너스가 지금 현재 한 번 되어야 돼? 두 번 되어야 돼? 두 번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 켤레 빨간색에 의해서 여기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바뀌었는데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바뀐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부호를 바꿔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괜찮나요? 왜? 여기 잘 보면은요. 우리 여기 있는 Z바를 먼저 찾아볼 거예요. 먼저. 그럼 여기 있는 Z바라는 것 자체가 A 더하기 BI의 부호 반대니까 그래서 A-BI가 되는데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는 얘가 모자 한 번 씌웠을 때 나오게 된 결과가 이거라면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여기 한 번 더 모자 씌운다는 소리야. 한 번 더. one more time. 한 번 더 하라는 소리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 한 번 더 하게 되면 뭐 나와? 그러니까 A-bi 아니면 A 더하기 bi? A 더하기 bi가 되겠지. 응? A 더하기 bi. 결국 뭐야? 자기 자신 되돌아오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 첫 번째 성질은 뭐냐? 두 번 결례하면 그래서 자기 자신이 된다. 끝. 이게 첫 번째 성질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똑같은 거를 똑같은 자리에 있는 친구들을 두 번 바꾸는 것이다 보니까 결국 자기 자신은 되돌아와요.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렇게 해서 생각해 주는 게 여기 첫 번째 성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질은요. 요 정도는 잘 기억을 해주고 넘어가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이렇게 그럼 자기 자신과 나의 켤레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나 자신이었던 A 더하기 BI와 나의 켤레였던 A-BI를 뭐 하겠다는 소리냐면 둘을 더하겠다는 소리가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을 더하면 누구 부분은 날아갈 것이니까? 허수는 날아갈 거니까 결국 누구만 남게 된다라는 거를 같이 기억만 해주고 있기만 하면 돼요? 그치? 그래서 얘가 현재 실수 부분이 되기는 하는데 그 실수 부분의 몇 배가 되었냐면 이 실수 부분의 2배가 된다.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돼.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반대로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요 Z 복소수에서 나의 켤레를 이번에 뭐 해볼 거냐면 빼본다라고 칩시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을 빼보게 된다면은요 결국 얘네들을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빼는 거지. 그럼 여기서는 허수 부분만 살아남겠습니까? 아니면 실수만 살아남겠습니까? 허수만 살아남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허수 부분에다가 곱하기 몇 배가 되었다라는 걸 잡아주기만 하면 돼요. 그치. 허수에 똑같이 2배가 된다라는 것도 같이 잡아주실 수가 있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세 번째 마지막은 뭐냐면 이 나 자신과 나의 켤레를 곱해볼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세 번째는 곱해볼래? 그러면 우리는 여기는 A 더하기 BI와 그 다음에 A-BI를 곱하면 이거 합차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합차에 의해서 얘가 그럼 앞에 거 제곱에서 뒤에 거 제곱, 즉 BI의 전체 제곱을 빼주는 것이랑 같다. 우리가 여기까지 잡아줄 수 있게 되겠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얘 제곱하게 되면은 0. 결국 우리는 여기 앞에 B제곱 남아있고 I제곱이네? 그럼 I제곱 아까 얘기했지? 뭐라고?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래서 얘가 플러스로 바뀌게 된다고.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결론만 얘기해주자고. 그럼 이거 계산하면은 실수 나와 허수 나와? 이거 계산하면 실수 나와요. 요 세 가지는 같이 기억을 해주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성질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성질인데 계산이라는 거 자체가 처음에는 이 성질이 조금 애매모호하다면 한 번은 좀 이렇게 증명을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증명을 해주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어떤 것도 그러면 우리가 같이 한 번 더 잡아줄 수 있냐면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결론이 바로 누구냐면 첫 번째로 잘 봐. 그때 어떤 복소수 Z가 있는데요. 그때 그 복소수 Z와 이 복소수 Z의 켤레가 얘네들이 같을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이 서로 같아요. 라고 돼 있다면은 결국은 우리는 얘네들을 비교했을 때 얘네들이 아예 똑같으려면 얘가 어떤 조건이 되면 되겠습니까? 라는 것만 우리가 기억을 해주기만 하면 돼요. 세 번째 성질로는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그럼 얘네들이 같아요 라고 돼 있으면 그때 여기서 나오게 되는 Z가 뭐냐 라고 얘기를 해줬을 때 그럼 이거를 우리가 비교를 해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한번 진짜 비교해보는 방법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는 Z였던 A 더하기 BI와 그 다음에 Z-바였던 A-BI가 같다랍니다. 그럼 얘네들이 같으려면 어떤 조건만 만족하면 되겠느냐? 이게 마지막이겠지. 세 번째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서 얘네들이 똑같으려면 유일하게 부호가 달랐던 친구들도 같아야 된다는 소리야? 달라야 된다는 소리야? 지금 현재 얘네들이 같다라는 건? 같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부호가 다른 애들까지도 다 똑같아야 된다는 소리가 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부호가 다른 애들이 똑같으려 그래요. 근데 얘가 아무 숫자나 와버리게 되면 그거는 무조건 같은 숫자입니까? 다른 숫자입니까? 다른 숫자죠. 부호가 다르니까.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1이 와도 안 되고 2가 와도 안 되고 100이 와도 안 되고 1000이 와도 안 돼. 하지만 한 숫자는 와도 돼. 그게 바로 뭐야? 그게 바로 만만한 건 0이죠. 0은 어차피 다 날려버리니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조건에 만족하고 있다는 건 결국 여기 있는 B, 즉 다시 하면 여기 있는 얘 B가 현재 0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B가 0이 됐다는 소리는 I가 다 사라졌다는 소리니까 그럼 얘가 결국 Z는 실수가 된다는 거야? 허수가 된다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Z가 실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고 그러면 여기서 좀 더 확정할 수 있는 건 여기 있는 요 Z랑 그 Z의 켤레를 구한 것에 결국 뭐가 같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냐면 마이너스 붙인 게 같다라고 얘기를 해줘도 똑같은 결과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에 잡아줬을 때 그럼 Z 자체가 그럼 똑같이 A 더하기 B I라고 주어진 거고 그럼 Z 반은요 A 마이너스 B I가 주어졌는데 여기 마이너스 붙인 거랑 둘이 서로 뭐하다라는 거 보여주면 되냐면 같더래 이거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를 서로 주게 되면서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줄 수 있는 건 그럼 얘가 다시 한 번 더 풀렸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그래서 마이너스 A 더하기 B I가 된 거죠. 그럼 어차피 I 붙어 있는 건 다 똑같지? 상관없지? 그럼 이제 누구만 같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돼? A. 그쵸? 실수가 같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되죠. 근데 부호 다른 애들이 서로 같대. 그럼 얘가 0 말고 다른 숫자가 올 수는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죠. 왜? 숫자는 이미 같아야 되니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0이 아닌 다른 숫자는 아무것도 못 오네요? 그러니까 얘가 0밖에 안 되네요? 얘 사라졌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 만족하게 되면은 여기서 Z는 나오게 돼. 그럼 여기서 나오게 된 Z는 실수다? 아니면 I만 있는 순허수다? 그렇지. 이게 그래서 순허수가 되시겠다.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줘도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요 정도 세 가지 성질은요, 여러분들이 그냥 진짜 자동으로 찍 누르면은 자연스럽게 다 튀어나올 정도로 여러분들이 알고는 있어야 돼요. 왜? 이걸 알고 있어야 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 계산할 때 이거를 쉽게 써먹기 위함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오늘은 굳이 이거를 쓰지 않아도 되는 문제들 위주로 많이 풀어드릴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학교 시험도 그 정도 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해 줄 건 첫 번째 이 정도는 기억을 해주세요. 이거 정도는 기억해주면 되고 2번은 알고 있으면은 계산이 조금 더 단순해지겠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2번은 알고 있는 게 도움은 되고 3번은 문제 조건에서 많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조건에서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3번은 그 조건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고 마지막 4번, 5번의 내용들은요. 결국은 우리가 그냥 계산해서 간단하게 푸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 위주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살펴본다. 여기까지 얘기를 해주게 되면은 끝.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성질 몇 가지 얘기 안 한 것들인데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계산으로 풀어드리면서 보여드릴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바로 밑에 대표형 1번에서부터 우리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앞에 보세요. 쉬워요. 진짜 쉬워요. 뻥이 아니라 뻥카가 아니라 진짜로 쉬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해봐. 자. 우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요 식의 값을 찾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요. 일일이 넣어서 계산하셔도 됩니다. 답은 나오겠지. 근데 귀찮나요? 아니면 안 귀찮나요? 이렇게 했을 땐 귀찮죠. 시간이 오래 걸리면 다 귀찮은 거잖아.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시간 오래 걸리는 게 싫다 이거야. 그럼 시간을 조금이라도 좀 줄이고 싶다 이거거든? 그럼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은 우리는 요 식을 정리해 볼 수가 있어? 아니면 없어? 있지. 식 조금이라도 간단하게 만들 수 있으면 간단하게 만들어. 그게 시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얘네 식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네 정리하겠다는 건 뭐냐? 우리 저기 켤레 붙어 있는 애들이 다 각각씩 2개씩 붙어 있습니다. 그럼 켤레 있는 애들끼리 묶어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알파 바가 있는 애들끼리 묶겠습니다. 그래서 알파랑 알파 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알파 바랑 베타 이렇게 둘을 더한 거랑 그 다음에 여기 베타 바 있는 애들끼리 또 묶어도 되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었던 베타랑 베타 바,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 있었던 알파랑 베타 바 이렇게 우리가 식을 조금만 바꿔볼게요. 이렇게 바꾸는 이유가 있어요. 그럼 왜 바꿨느냐라고 한다면 여기 봐봐. 얘 2개랑 그 다음에 여기 있었던 얘 2개가 있는데 이 빨간색과 파란색은요. 지금 이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덕지가 생겨요? 안 생겨요? 지금 현재 보게 되면 파란색과 빨간색은 바꿀 수 있는 게 생겨? 안 생겨? 생겨요. 바꿀 수 있는다. 다시 뭐냐면 인수분해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얘네들은요. 공통인수가 있지. 뭐야?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같이 가지고 있는 게 뭐야?
알파 바를 같이 가지고 있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 앞에 거는 그래서 우리가 알파 바로 묶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 바로 묶게 되면서 그럼 여기 있는 거는 그래서 얘가 그래서 알파 뒤에 거는 베타 이렇게 우리가 된다라는 걸 잡아줄 수가 있고요. 그럼 뒤에 거 자체도 같이 가지고 있는 건 누구를 같이 가지고 있어? 베타 바를 같이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베타 바를 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도요 베타 바를 집어넣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베타 알파 2순위겠지만 더하기는 자리 바꿔도 돼야 안 돼요? 되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해서 둘을 더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끝났네? 왜? 이렇게 모아봤더니 또 겹치는 게 생겨 안 생겨? 또 겹치는 게 생겨 안 생겨? 생겨. 그럼 뭐해? 그대로 대입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묶어.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또 묶어봐. 그래서 우리는 알파 더하기 베타로 또 묶을 거야. 그래서 우리는 알파 더하기 베타로 묶어버리게 된다면 그럼 여기 이렇게 돼 있었을 때 앞에 거는 그래서 알파 바만 남았네요. 뒤에 거는 베타 바만 남았네요. 그냥 둘을 뭐 하면 되네요? 더해주면 되네요. 얘거 곱해주면 되네요. 이렇게 되는 건데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물론 여기서 성질 하나 알고 있으면 도움되는 거 있어요. 바로 뭐냐면 이거 켤레 있죠? 켤레들끼리 더한 거랑 그냥 더하기에 전체 켤레를 씌운 거랑 같아요. 어차피 허수 부분을 바꿔놓은 거니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허수 부분 바꿔놓은 애들끼리 더하나 아니면은 바꾸기 전에 먼저 더해놓고 바꾸나. 어차피 나오는 결과는 똑같겠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걸 알고 있으면 도움은 되네. 그러니까 다시 하면 뭐냐? 다시 얘기하면 뭐냐? 이거 뭐랑 같다라는 소리냐면 이렇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켤레랑 같아요 라고 생각을 해줘도 답은 나와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이거 몰라도 답은 풀어.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왜냐? 그냥 진짜 켤레 각각 찾아가지고 더해보면 되잖아. 그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풀어주게 된다면 결국 봐봐요. 그럼 나 이거 풀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얘네들을 단순하게 뭐 하란 소리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얘네들을 그냥 뭐 하란 소리예요? 더하란 소리야? 그러면은 i 없는 애들은 i 없는 애들끼리 더하지. 괜찮나요? 그럼 마이너스 3과 2 더하면은 얘가 마이너스 얼마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i가 있는 건 i가 있는 것들끼리만 더하면 마이너스 얼마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 3i가 되겠죠. 그래서 앞에 거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i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바꿔줄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바꿔줄 수 있고 얘네들은요. 알파바랑 베타바를 구해도 되죠. 먼저. 그래서 알파바를 구하면 얘 그럼 마이너스 3 더하기 2i 아니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i. 마이너스 2i가 되겠지. 바뀌니까. 그래서 얘가 그래서 마이너스 2i로 바뀌게 되고 여기 베타바도 마찬가지로 잡아주게 된다면 얘는 그럼 2 마이너스 5i 아니면 2 플러스 5i. 그쵸? 얘 플러스죠? 그래서 얘가 그래서 2 더하기 5i. 그리고 얘네 둘을 더하세요. 이렇게 생각해 주는 거잖아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둘을 더하면 결국 우리는 실수들끼리 더하면 마이너스 3 더하기 2네요. 그럼 얘가 또 마이너스 얼마가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3 더하기 2 하면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1 거기에 플러스 몇 i? 그래서 봐봐.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써주게 된다면 얘 켤레가 이거잖아.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야.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근데 어차피 몰라도 어차피 금방 찾죠.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성질이라는 거야. 지금 보여드린 성질은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얘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합차잖아.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합차니까 결국 앞에 거 제곱해서 결국 나는 마이너스 1a 제곱해서 뒤에 거 제곱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3i를 제곱한 걸 빼셈 이렇게 되는 거네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마이너스 1 제곱하게 되면 얼마가 되었는데 1이 되었는데 거기서 3i를 제곱했네요. 그럼 3i를 제곱하게 되면 얘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3i 제곱하게 되면 9 아니면 마이너스 9? 그치. 그러니까 1에서 마이너스 9를 빼주는 게 되는 겁니다. 왜?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잖아. 거기에 3의 제곱은 9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9 곱하기 마이너스 1하면 마이너스 9네.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더하면 되잖아요. 그럼 1 더하기 9 하십시오. 정답 얼마야? 여러분들 정답 냈습니다. 정답 1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확실하게 연산만 잘하면 되죠.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잘하면 되죠. 그래서 복소수는 시험 문제 많이 나왔으면 좋겠지? 많이 안 나오죠. 학교 시험에서 많아봤자 2문제 나와요. 많아봤자 2문제예요. 그것도 진짜 학교 선생님이 나 복소수라는 거를 너네를 위해서 특별히 내줄게 했을 때 2개예요. 하나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어요. 복소수는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그러게 그거를 왜 잘라내가지고 그때를
그 재본사 사장님이 돌아가지 말라고 일부러 그거를 해준 건데 그걸 잘라가지고 자 대표형 2번 같이 한번 볼까요? 별표 시험 문제는 만약에 낸다면 얘가 잘 나와. 그래서 왜? 여러분들 골탕 먹여야 되거든. 어떻게든 골탕이라는 걸 먹여야 되거든.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오고 솔직히 얘기할까요? 이거 켤레복소수의 성질로 풀 수 있냐? 못 풀어. 솔직히 얘기하자면 그냥 단순하게 식을 간단하게 줄일 수 있는 요소로만 우리가 작용할 수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못 풀어. 다시 한번 뭐야? 이거 성질 가지고 푸는 거 아니란 소리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는 뭐냐? 라고 한다면 이렇게 적어드릴까요? 이 문제의 핵심은 대입이에요. 대입. 그래서 이 문제는 대입 잘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하면 Z라고 주어져 있는 거랑 Z바라고 주어져 있는 애를 우리가 지금부터 어떤 문자를 이용해서 식을 먼저 정리를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 단계를 밟고 그 단계에 맞춰서 우리가 문제를 풀게 된다면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결과를 쉽게 찾을 수는 있을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거기 있는 거를 가지고 보게 된다면 그래서 여기 Z 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복소수 Z를 나는 지금부터 뭔지 모르죠. 실수만 있을 수도 있고 허수만 있을 수도 있고 둘 다 같이 가질 수도 있지. 그럼 뭐냐? 그러니까 우리는 저기 있는 복소수를 그래서 우리는 실수와 허수가 같이 있는 친구 이렇게 우리가 잡아놓고 풀어줘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Z를 나는 지금부터 이렇게 A 더하기 BI로 잡겠습니다. 그럼 Z를 A 더하기 BI로 잡으면 얘 켤레복소수도 구할 수 있죠. Z바라는 것도 여기 찾아야 되니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 Z바를 한번 찾아볼래요. 자, 그럼 우리 여기 Z바를 찾아보세요. 자, 그러면은 여기 보세요. 주혜야. 그럼 얘 Z바는요. A 더하기 BI 아니면 A 빼기 BI? 주혜가 2명이 있었네요. 우리 반에. 야, 우리 반에 이름이 헷갈리는 거는 이제 서연, 서현 정도 아니야? 서연과 서현 정도 아니에요? 이름이 참 비슷한 친구가 딱 2명밖에 없는데. 자, 그랬을 때 여기에 그래서 우리는 A-B, 이렇게 우리가 세워놓고 나서 식을 다시 한 번 더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정리만 하면 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문자 인정해.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문자를 인정하면서 식을 세워. 그래서 식을 정리해봐. 그러면 뭐라도 나오겠지. 그게 답인 거예요. 알겠나요? 여기까지는요. 이해됐나요? 응. 어때? 간단하지? 안 간단하니? 나만 간단해? 나만 간단하다고 느끼는 중이에요? 나만 간단하다고 그런가 보네? 간단해요. 실제로 보면은요. 자, 봐봐. 그래서 우리 여기 있었던 요식에다 그대로 집어넣어요. 그래서 우리는 E-I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켤레복소수죠. 그럼 켤레복소수 Z바를 집어넣을 겁니다. 즉 여기에 A 더하기 BI 넣을 거예요? 아니면 A 빼기 BI 넣을 거예요? 지금 여기는요. 얘 Z바지. 그럼 위에 거 넣을래요? 밑에 거 넣을래요? 둘 중에 뭐 넣을래요? 밑에 거 넣고 싶죠? 밑에 거를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A-BI를 그대로 집어넣고 거기에 우리는 앞에 I가 있었네요. 거기 I에다가 우리는 Z 들어오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그래서 누가 들어오냐면 A 더하기 B, I가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러고 나서 얘를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해봐.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싹 다 정리를 해보면은 정리하세요. 그래서 EA 그 다음에 E랑 마이너스 BI 그래서 마이너스 EBI 그 다음에 마이너스 AI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플러스 BI의 제곱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전개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초창기에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서 우리는 얘는 주면 되니까 그래서 더하기 AI 그 다음에 더하게 되면은 플러스 그래서 우리는 BI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잡아놨더니 지워지는 게 생기네요. 지울 건 지우세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지울 거 지우세요. 누가 지워져요? AI. 그럼 나머지도 남아있네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나머지도 정리하면 되는데 우린 이미 알지. 요 I 제곱이 뭐가 된다는 것? 소연이 이제 얘기해봐. 얘 I 제곱 뭐 돼? I 제곱 뭐 돼? 그러니까 집중을 잘 해야지. I 제곱 뭐 돼요? 마이너스 2? 시은아 뭐 된다고? I 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집중하고 잘 들어야지.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n 여기도 마이너스 n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가 다 마이너스 1 들어오니까 결국 우리 이거 정리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가 그래서 2a에서 우린 마이너스 b랑 마이너스 b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2b가 될 것이고 거기에 우리는 마이너스 2bi만 같이 들어가 있는 이게 최종 복소수가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얘가 현재 최종 복소수인데 얘 최종 복소수가 현재 뭐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냐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 그래서 얘가 현재 저기 오른쪽에 있는 숫자 4 더하기 2i가 되었답니다. 얘네들이 현재 항등식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현재 항등식이라는 걸 이용하게 된다면 우리는 바로 뭐 할 수 있냐면 오케이 답 낼 수 있는 거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가 현재 항등식음을 이용해서 우리가 답을 내주기만 하면은 정답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게 되는 건 뭐냐. 이제부터 얘네들이 현재 항등식이야. 얘네들은 무조건 같아야 돼. 그럼 같아야 되면 우리는 제일 잘하는 거 있지. 뭐 하면 돼? 항등식에서 우리가 항상 초점 맞출 건 수치 대입이 편하다 아니면 개수 비교가 편하다. 수치 대입 아니면 개수 비교 둘 중에 뭐 한다? 우리는 여기서 개수 비교, 즉 틀린 그림 찾기가 훨씬 더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틀린 그림 한번 찾아볼게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틀린 그림 찾기. 그러면 i가 없는 거 얘네가 하나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i가 있는 거 얘가 하나예요. 그랬을 때 여기 있었던 i가 없었던 2a-2b가 오른쪽에 있는 누구랑 같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4 아니면 2i? 여기 오른쪽에 있는 4랑 같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 있었던 마이너스 2bi가 있을 건데 여기는 마이너스 2bi는 오른쪽에 있는 누구랑 같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치. 플러스 2i랑 같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로 같이 잡아주면 돼. 이해됐니? 여기까지는요. 틀린 그림 찾기니까. 그럼 얘네들을 잡아주게 된다면 따라서 우리가 결론 나와. 그래서 우린 여기는 2a-2b를 찾아주게 된다면 얘가 오른쪽에 있는 숫자 4가 되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2bi를 잡아주게 된다면 얘가 오른쪽에 있는 플러스 몇 i가 된다라는 것까지 같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요. 그치. 2i가 된다라는 거 잡아주게 된다면 오히려 밑에 거를 풀어주면 b 바로 나와 안 나와? b 바로 나오죠. 이렇게 해서 밑에 거를 가지고 b 찾으세요. 그래서 b가 마이너스 얼마가 되었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되었고 그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a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a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a가 여기에 넘어오게 되면은 마이너스 2가 아닌 플러스 2가 넘어오게 되면서 얘가 2가 되었네요. 그러다 보니까 a가 그래서 얼마가 된다라는 거 같이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a가 그래서 얼마? a가 1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a, b를 찾았으니까 결국 복소수 z를 찾은 거라고 잡아줘도 되는 거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했던 최종 복소수는 즉 우리 여기 잡아줬던 z는 결국 우리는 a 더하기 b i를 해주는 건데 a가 1이었대요. 그리고 b가 마이너스 1이었대요. 그래서 우리는 1 마이너스 i랑 같대요. 이렇게 우리가 잡아주게 되면은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정답은 땡 예예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잡아주면서 푸는 방법이 있더래. 여기까지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정리 다 하시고 다 됐으면 앞에 위에 있네요. 정확하게 1-1번부터 한번 좀 풀어보세요. 그래서 1-1번부터 쭉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좀 연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연습해 보세요. 1-1번부터 쭉 한번 연습해 보세요. 지금 여기 있는 것들.
아마 조금 이제 앞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좀 풀면 좀 어느 정도 풀 수 있을 텐데, 우리 앞에 잠깐 볼래? 90쪽에 하나만 좀 보여드리자면 1-2번 같은 거, 1-3번 같은 것이 있을 텐데 1-3번에 대한 힌트를 먼저 드리자면 1-3번에 대한 힌트는요, 전개 한번 해보세요. 전개.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있는 1-3번을 보게 되면 얘가 현재 여기 알파 더하기 우리 알파 바분의 1이 있단 말이야. 얘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괜찮나? 여기까지는요. 그랬을 때 우리가 원하는 건 여기 있는 베타 플러스 우리 여기 있는 베타 바분의 1이라고 주어져 있는 얘를 찾아달라는 거야. 괜찮나?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우리가 궁금한 건 얘예요. 얘는 현재 물음표고 여기 앞에 거는 얘가 현재 몇 i라고 주어졌어요. 지금 현재 앞에 거는 몇 i라고 주어졌지 얘가? 그치? 현재 2i라고 주어졌지. 그럼 얘네들을 잡아놓고 봤을 때 이해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거를 찾아주는 게 목표니까 오히려 궁금한 걸 찾으려면은요, 얘랑 얘를 좀 뭐 해볼 수 있을 거냐면 지금은 좀 곱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야 돼. 왜? 얘네들을 곱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한테 주어진 게 뭐였는지를 생각해 보면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내가 준 게 뭐냐면 나한테는 여기 알파, 베타, 바를 줬기 때문인 거야.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얘가 현재 1이라고 주어졌으니까 어떻게든 얘 만들 생각을 하셔야 돼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어떻게든 얘 만들 생각을 해가지고 얘를 곱해봐도 되는 거고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아니면은요, 어떻게 해봐도 되냐면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 그럼 여기 있는 얘를 좀 다시 한 번 더 보자면 우리 여기에서 베타바에 대해서 얘를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있죠. 그래서 우린 여기 베타바에 대해서 정리를 해본다면 그럼 베타바가 결국 뭐분의 뭐냐면 알파분의 1이란 소리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풀어주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 여기에 그러면은 베타를 또 찾아볼 수가 있을 거고, 그러면은 우리는 그 베타를 또 다시 한 번 더 찾아봐도 돼 라고 생각을 해서 풀어도 상관은 없다는 소리가 돼. 이해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얘네들을 곱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걸 어떻게든 찾아야지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은 요 식을 가지고 조금 이렇게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는 베타를 찾아. 그럼 베타가 그러면 여기 알파 바분의 1이 되겠죠. 어차피 위아래 똑같이 켤레복소수 채운다 하더라도 위에가 어차피 1이기 때문에 1은 크게 안 바뀝니다. 실수는. 그치? 여기까지는요? 이해됐어요? 여기까지는? 이해됐나요? 어차피 1이라는 건 실수잖아. 근데 켤레복소수 씌운다는 건 어차피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꾸겠다는 소리인데 얘가 허수가 없잖아. 그럼 부호는 전혀 더 안 바뀌겠지. 적어도. 이해됐죠? 여기까지는. 괜찮지? 여기까지는. 연결됐죠? 그러면 여기 있는 거를 가지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만약에 전개해서 풀어도 될 거고, 아니면 여기 있는 거, 즉 베타 더하기 우리 여기 있는 얘 베타 바분의 1을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셔도 돼요. 그럼 베타가 여기 있었던 얘가 그럼 여기는 알파 바분의 1이란 말이죠. 그럼 여기 베타 바분의 1은요, 얘 뒤집어 깐 거지. 그럼 얘 뒤집어 까면 얘가 어차피 뭐가 되냐면 알파 이렇게 되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결론? 같아요. 이해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들이 같아서 정답은 2i가 된다. 이렇게 찾아줘도 상관은 없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풀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풀이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풀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해 보이는 거를 골라서 쓰시면 돼요. 곱해도 어쨌든 얘가 알파, 베타, 바로 이렇게 다 정리가 돼요. 그래서 다 정리되다 보니까 결국은 2i만 혼자 남을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정리해서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요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얘를 이용해서 한 문자에 대해서 바꿔놓고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거 다시 한 번 더 바꿔봐도 돼.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생각을 해줄 수가 있다. 끝.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주게 되면 되겠습니다. 91쪽 가볼까요? 그래서 91쪽에 보게 되면은 마지막 거 우리 요거 하나만 볼게요. i 제곱. 그래서 i 거듭 제곱에 대한 내용들이 되게 중요해서 여기 하나만 같이 한번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여기 같이 한번 보게 되면 i의 거듭 제곱인데 i의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i가 계속 반복할 거야. 그러니까 i가 계속 이렇게 빙빙빙빙 돌아가는데 그럼 얘가 어느 주기를 가지고 돌아가는가. 이게 지금 여기서의 우리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i의 거듭 제곱으로 잡을 건 뭐냐면 이거 잘 체크해 주세요. 그때 여기 i의 거듭 제곱으로 잡을 거는 결국 얘네들의 순환 주기를 보겠다는 거거든. 그러면은 이 순환 주기를 보겠다는 거는 결국 얘네들이 얼마를 기점으로 해서 처음으로 다시 만들 수 있는 숫자가 얼마냐. 이것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주면 돼요. 됐나?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순환주기를 찾겠다는 소리는 처음을 찾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는 처음을 찾는다. 그래서 그 처음이 무엇인가? 거기서부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i 1제곱에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i 1제곱 뭘까요? i 한 번 곱했어. 뭐 나올까요? i 한 번 곱했다니까. 그냥 자기 자신 나오지 않아요? 1과 자기를 곱한 건데 이런 느낌이죠. i 한 번 곱했다는 건 1과 자기 자신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럼 1과 자기 자신이라는 소리는 당연히 나겠지. 됐나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 i 나오고요. 그러면은 얘 i를 두 번 곱해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i라는 뜻에 의해서 결국 우리는 뭐가 될 거냐면 여기는 i가 루트 마이너스 1이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있었던 i가 루트 마이너스 1이지? 그러니까 우린 여기 있는 루트 마이너스 1을 제곱하겠다. 여기까지 생각을 해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루트 마이너스 1 제곱하게 되면 얘는 얼마가 나오게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루트 마이너스 1 제곱하면 뭐 나와? 그렇지. 그래서 얘 제곱하게 되면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 현재 제곱되는 거니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가 그래서 마이너스 1 되고요. 그러면 i 세제곱을 구하잖아? 그러면 우리는 여기 i 세제곱 자체는 지수법칙에 의해서 i 제곱과 i라고 다시 한 번 더 나눠줘도 되는 거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잡아놨을 때 그러면 여기 있는 3이라는 것 자체가 지수들의 합이니까 2 더하기 1로 잡아줘도 된다는 소리야. 이해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2 더하기 1로 잡아주게 되면서 그래서 여기는 i로 잡아주게 되면 결국 우리는 2 더하기 1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 있죠. 그럼 2 더하기 1이면은 i 두 개로 쪼개도 돼? 안 돼? 당연히. 쪼개도 돼? 안 돼? 쪼개도 돼? 안 돼? 쪼개도? 돼? 안 돼? 돼? 안 돼? 쪼개도 돼? 안 돼? 요거 i 쪼개도 돼? 안 돼? i 2 더하기 1제곱이면은 이거 돼? 안 돼? 돼? 되지. 그래서 이거 돼서 결국 우리가 i 제곱과 i 1제곱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고 여기는 i 제곱이 아까 마이너스 1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i 곱해준 게 되겠습니다. 곱하면 얘가 그래서 마이너스 뭐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얼마 돼? 마이너스 i 이렇게 되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i 4제곱은요. 결국 우리가 잡아줬을 때 나오게 되는 결국 4가 2 곱하기 2죠. 그래서 얘가 그래서 2 곱하기 2니까 그래서 내가 잡아줬던 i가 있다면 그 i의 제곱에 결국 뭐가 된다라고 잡아주면 되냐면 이 i 제곱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잡아주면 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i 제곱의 제곱이니까 결국 여기 있었던 얘 안에 게 마이너스 1이 되어서 마이너스 1 제곱하면 되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1 제곱하게 되면 얘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 제곱하면 얼마 돼? 1이 되잖아. 그래서 얘가 1이 돼. 다시 뭐야? 4제곱부터 처음으로 다시 되돌아온다는 소리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1 되는 그 주기가 끝이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4개 단위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만 보여주면 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i는 4개의 주기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왜? i 5제곱이라는 것 자체는 지수법칙에 의해서 i 4제곱에다가 i 1제곱을 곱해준 거랑 같은데 i 4제곱이 아까 1이라니까? 그쵸? 그럼 1과 자기를 곱해주는 게 돼. 그래서 얘가 뭐랑 같아지냐면 그래서 얘가 이렇게 i 1제곱이랑 같아요. 그래서 얘가 i가 돼요. 이렇게 나오는 게 쇼고우소원인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다 보니까 뭐야? 얘는 계속 반복 이렇게 되는 거지.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해주세요. i의 순환주기는 항상 몇 개다? 몇 개 단위로 계속 돌아간다? 그렇지. 그래서 i의 순환주기는 항상 그래서 4개 단위로 돌아간다.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항상 4개가 기준이에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4개 기준으로 해서 얘네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잡아주면 되고 얘네 3개만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뒤에 이어서 갈게요. 다음 시간에. 자, 그러면 여기 i 53제곱부터 그럼 찾아볼 건데 그럼 53제곱은요. 여기는 얘 53 자체가 그럼 4개의 주기로 얘가 얼마만큼 돌리고 남았냐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 53을 나는 지금부터 4 곱하기 어떤 몫이 있을 거고 거기에 우리는 나머지가 또 있을 거야. 이 소개로 다시 한 번 더 바꿔보겠다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뭐냐. 여기서 우리가 i 53제곱을 구할 때 여기는 53이 있다면 그 53을 뭐로 나눠주는 게 시작이냐면 4로 나눠준 게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53을 4로 나눠봐. 몫은 얼마가 나올까요? 예? 13. 그쵸? 나머지가 얼마 나오죠?
1 나오지? 52니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를 다시 한 번 더 쓰게 되면은 따라서 얘가 그래서 i에 결국 우리는 위에 있는 게 그래서 검산식으로 쓰게 되면 4 곱하기 13 거기에 더하기 1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겠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4 곱하기 13 이게 하나지. 맞죠? 그러면 4i 4제곱에 13제곱인 거잖아. 그럼 i 4제곱이 얼마나 그랬어 아까? i 4제곱이 얼마야? 1이잖아. 그럼 1은 아무리 거듭제곱 해봤자 뭐니까? 1이니까. 그래서 얘가 i 몇 제곱만 남냐면 i 1제곱만 남아요. 끝. 이런 내용인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거는 1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i 100제곱도 마찬가지지? 그럼 여기 있는 100도 마찬가지 4로 나누면 얘 몫은 얼마 나머지는 얼마? 그치. 그럼 100 나누기 4 하면은 몫은 25 나머지는요? 없잖아.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머지 없다는 소리는 여기 끝에가 몇이란 소리냐면 마지막 네 번째란 소리이기도 해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은 얘 다시 쓰게 되면은 얘가 그래서 i의 4제곱에 결국 몇 제곱이 되는 거냐면 i 4제곱에 얘 몫만큼 즉 25제곱이다. 이거 하나 보여주게 되면 끝난다고요. 근데 여기 있는 얘 i 4제곱이 얼마가 된다 그랬으니까 아까 그럼 1은 아무리 거듭제곱 해봤자 뭐 나온다고? 얘 끝! 1 이렇게 된다라는 소리가 돼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마이너스 i 130제곱은요? 결국은 마이너스 130제곱하면 어차피 마이너스 돼요? 플러스 돼요? 마이너스 130제곱 짝수제곱 해봤자 마이너스는 뭐 돼요? 그치. 이렇게 마이너스 i의 130제곱은 결국은 얘가 i의 130제곱이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130제곱은 130을 다시 뭐로 나눠주는 게 포인트니까요? 뭐로 나눌래? 130을? 4. 그렇지. 순환주기 4로 계속 나눠봐. 그럼 몫은 얼마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몫은 얼마? 32. 나머지가요? 나머지가 2가 돼요. 128이니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끝났어. 다 왔어. 자, 그럼 얘가 그래서 i 4제곱이 있었을 텐데 여기에 우리는 몇 제곱이 되냐면 32제곱이 되었고 거기에 우리는 i 몇 제곱이 분리가 되었냐면은 2제곱이 분리가 된 거 아니에요?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럼 i 4제곱으로 때려 넣은 이유가 얘가 어차피 얼마냐면 1이니까 계속 다 날라가지. 그럼 얘는 어차피 1이라서 날라갔어. 결국 우리는 i 몇 제곱만 남았냐면 이렇게 i 제곱만 남았다는 소리가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i 제곱 뭐야?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왜 배우냐? 라고 한다면 이거를 배우고 있으면 식이 조금이라도 더 간단하게 나온다는 소리야. 왜?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얘가 계속 몇 제곱을 하더라도 어차피 이 4개 안에서 돌아다닌다는 소리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 4개 안에서 돌아다닌다는 소리니까 이 4개는 한번 여러분들이 복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교재로는 아마 여기 2-3번까지만 푸시면 될 거예요. 다음 시간에 대표 3번부터 이어서 가고요. 프린트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그래서 못 풀어오죠? 다음 주 수요일까지로 할게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복소수 프린트 다음 주 수요일까지로 해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프린트요? 유형연습 프린트 준 거 있잖아. 그거 해야지. 안 할 거야. 해와 숙제.